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11월 15일 장 마감하고 저녁 늦게쯤 거래 재개가 된다는 공시가 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어떻게 과연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해결이 안 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 재개가 된다는 소식은 지금 현재 물량을 갖고 계신 주주님들한테 상당히 고민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전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지고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생각할 것은 실적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80억 정도 영업 손실이 3분기에 난 건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말씀 좀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체킹을 한번 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주총이 잠깐 열렸었잖아요. 네, 이 주총에서는 주주들하고 대표하고 그 question and answer 네,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요. 여기서 오고 간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 좀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이제 11월 16일부터 거래 재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하튼 거래 재개가 됐는데 공시를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공시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결국 뭐 크게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크게 하자가 없기 때문에 상패 실질심사 대상으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제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상패가 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요게 풀린 것은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그죠?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이제 미국 쪽 수출 뭐 이런 것만 좀 제동이 걸린 정도고 다른 쪽은 일단 어느 정도 다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영업이 정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실질심사 상패 실질심사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된 그런 좋은 소식이 나온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하튼 그래서 11월 16일부터 주권의 매매 거래가 재개가 된다 이렇게 분명히 공시로 나왔기 때문에 당장 이제 거래 재개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악재가 거래 정지된 상황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실 거고 아마 대충 감을 잡고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까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 좀 드리고 그 실적 부분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만은 3분기 연결 영업 손실이 80억 났어요. 80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작년 3분기의 영업 손실 정도 그 정도의 영업 손실이 또 난 겁니다.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나 실적이 좋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실적 안 좋은 것도 알고 이번에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올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 매드트로닉의 공개 매수가 3만 원에 될 건지 아니면 그 위쪽으로 더 높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쏟고 있다가 갑자기 인슐렛에 의해서 피소가 되면서 이런 어려운 경우를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적권은 일단 뭐 부진한 실적이 발표가 이미 됐으니까 악재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피소된 건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 원인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반전의 패턴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주가는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주총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제 몇 가지 좀 있어요.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 인슐렛에 의해서 피소된 거, 가처분 소송 당한 것에 대해서 항소를 이어플로우 측에서 지금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일단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결과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어플로우 측 대표는 승소를 장담하고 있다는 건의 얘기가 주총을 통해서 나왔다는 소식을 좀 알려드립니다. 물론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여하튼 지금 입장에서는 항소를 좀 이미 했다는 것이 좋고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발언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거래가 재개가 되면 좀 주가가 밀리겠지만 나중에 반전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존재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항소 결과는 물론 나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명시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문자를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공을 재빠르게 제가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좀 신속성 차원에서는 문자를 드리는 것이 더 빠를 거예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그냥 이어플로우라고 종목명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좀 혜택을 드린다. 이 말씀, 도움을 좀 드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1단계적으로 말이죠. 피소된 건 때문에 거래 정지된 기간 동안에 결국 마이너스적인 요인들에 대한 재료들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압박은 좀 존재합니다. 이런 기사건도 나왔던 거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200억 주담대 뇌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익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여튼 피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주가를 단기적으로 누를 수 있다는 것은 용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아마 그런 각오는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매드트로닉이 만약에 그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는 또 200억 정도의 위약금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죠. 이런 것들이 그래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200억 위약금 받는 것보다는 매드트로닉이 이어플로우를 인수를 해버리는 게 당연히 나은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위약금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이제 11월 16일부터 거래 재개가 되면 초창기에 이제 아침에 시초가 나오고 좀 밀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현실적인 매매는 시초가 근처에서 물량을 축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실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낮으면 낮은 대로 1단계적으로 물량 축소는 필요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딱 돌아서는 전환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도움을 제가 드리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게 중요한 거죠. 초반에는 내리갈 겁니다. 하지만 이 변곡점을 잘 발견해서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든지 다른 매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타점을 정확히 보는 거를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다가 이어플로우라고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보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끝까지 케어를 잘 하도록 할 거고요. 이 변곡점 물론 제가 예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래 재개가 되자마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반전을 하는 시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각종 이어플로우와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신속히 드릴 거예요. 매매 참고하시도록. 그죠? 그리고 매매 사인이야 당연하고요. 제가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로 한 통 주시고요.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제가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연말 대박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대박주.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의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할 나위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